자, 합시다. 뭐 불정을 이렇게. 아 이거. 그냥 합시다. 해야 돼. 안 해서 그냥. 넌 함시 좋지 않을까? 안 나와. 시험은 안 나올 것 같아. 리얼리? 리얼리? 아니 정말로 너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리진 않겠는데 했으면 좋겠어. 네가 안 하는 만큼 다른 공부를 정말 훨씬 더 알차게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이제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하는 게 좋다. 영어 워크북 1주차 마시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때 어? 아니 근데 그 뭐랄까 나 중학교. 약간 그런 거 같아. 그왜 1교육을 갔는데 비가 없는데 근데 내가 깜빡 우산 안 갖고 왔어. 비가 안 왔어. 오, 우산 안 가져가도 되겠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 완전 안 푸는 선생님도 잘 어떤 봤어.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번 운이 좋은 건 감사할 일이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또 내가 약간 그래도 다음에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잘 준비하지라고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의 방식이 있잖아. 숙제는 그냥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자, 봅시다. 자, 586을 해볼 건데 이걸 쌤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fx를 정리하게 되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제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 이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f x 이렇게 나오는 방정식이 주어진 상태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는 이걸 치환해서 풀 수 있거든. 치환해서 결국 이제 f t는 t 다음 여기까지는 해야 돼. 결국은 우리가 저 함수를 합성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긴 해야 되거든. 저걸 어떻게 할 거냐의 이슈가 생기는 거야. 창이 어떻게 할까? 지금 선생님이 하는 생각은 그냥 뭐 이제 F를 대입해서 해도 뭐 엄청 복잡하진 않을 것 같아. 머리를 조금 써봅시다. X가 0 직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잡으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있겠지. 그러니까 괜찮지? 그때 우리가 지금 그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F의 구조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가 한 번, 0부터 무한대까지가 한 번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으로 가는데 지금 그 함수 값이 어떻게 되지?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가잖아, 지금. 근데 이제 그러면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값이 f에 대입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대입되는 거라. 아니죠? 여기까지 대입되는 거지, 참. 선생님, 응? 저 선생님 털이 빠지고 있어서 잠깐 그 테이프 해줬어. 태졌어. 아 터져서 테이프를 잡았어? 그런 거 아무도 모르지. 테이프 붙여놨는 테이프.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지? 여기는 잠깐. 이렇게. 아, 쌤이 거꾸로 했구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맞지. 쌤이 착각했어. 다시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가는 값이 들어오게 되면 함수 값으로 이제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가 대입될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 무한대에서 뭘 찍고 마이너스 1을 찍고 다시 여기는 함수 값이 얼마일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겠지, 맞지? 1이 나오겠지. 아,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을 찍고 다시 1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대응되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0이 있어. 근데 이 친구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만드는 x값이 얼마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만드는 x값. 여기가 0이면 되잖아, 맞지? 네. 그치? 그럼 여기가 0이 되게 만드는 건 여기가 얼마일 때야?
여기가 사실은 0인 거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는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찍고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잡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사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너스 2분에서 0까지 가는 동안 함수값이 0에서 마이너스로 변할 거 아니야, 맞지? 0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값이 대입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올라가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적당히 뭐 y 1선이 있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야.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0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동안 함수값이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아니구나. 0일 때는 함수값이 얼마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0이면 아니네? 그럼 0이 여기면 착각했다. 그러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1에서 무한대까지 가겠지. 마이너스 1에서 무한대까지 맞아.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에서 무한대까지 대입되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값이 대입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변화가 그대로 나타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즉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가고? 아니지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가고 마이너스 1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엔 아까처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만드는 게 0일 때였잖아. 지금 여기 함수값이 0이 될 때는 x에 얼마를 넣어야 0이 되지? 1을 넣어야 0이 되지. 그래서 여기 이제 요쯤 볼까? 여기가 x는 1이라고 하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1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그려지게 될 거야. 괜찮니? 자, 근데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긴 하거든. 잠깐만. 아, 선생님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버려서 헷갈려. 원래는 약간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돌아가네. 만약 이 친구의 이제 관계식이 궁금하면 사실은 이제 구조를 이해하면 바로 되는데 쌤도 지금 잘 안 잡혀서 잠깐만. 자,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f가 사실은 어떤 함수지? 여기 밑에 거야, 위에 거야? 밑에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아니지 0까지 오는 값이 대입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그때의 그래프는 이거잖아, 맞지? 요거 기울기는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근데 그게 여기에 대입될 때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나오는 건 사실은 이렇게 오면서 대입을 한단 말이야. 즉 여기에 대입되거든. 그러면 저 마이너스 2x를 저기 x 마이너스 1에 대입하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인 거야. 근데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가는 동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변화가 나타나게 될 때는 요만큼의 대입이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럼 여기에 대입되니까 저기 밑에 거에 대입되거든. 그럼 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x가 되지.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4인 거야. 그래서 여기 길이가 2분의 1인데 여기 차이가 얼마가 되겠어? 2가 돼버린 거야. 맞지?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겠어? 같은 방식으로 보면 그냥 x-1, x- 또 대입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울기 1짜리가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연습을 하면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사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런 걸 연습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쌤도 만약 아까 좀 이렇게 급한 마음이면 사실은 그냥 식을 구해버릴 것 같기도 하거든.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이 친구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조금 머리를 써서 이제 머리를 좀 많이 쓰는 대신에 몸을 조금 편하게 하겠지. 손을 조금 편하게 하겠지. 지우 혹시 질문 있어? 괜찮아? 너무 복잡하지? 다시 쌤이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쌤이 약간 쌤도 생각이 지금 약간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수업할 때 준비를 하고 오늘 안 보고 사실은 수업을 하는 거라서 약간 느린 게 있어. 자, 일단 봅시다. 마이너스 무한부터 0까지 변하는 동안은 이렇게 되는 값이 대입되는 거야. 그럼 이때의 관계식은 누구지? 추려봐줘. 이 관계식은 누구지? 이 친구잖아, 맞지? 이 그래프잖아.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마이너스 2짜리지, 맞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함수 값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 그래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는 함수 값이 0이 되기 전까지는 뭐지?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를 다시 f에 대입하는 거거든. 그럼 이 친구는 저기 위에 대입해야 돼, 밑에 대입해야 돼? 위에 대입해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합성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한 거야. 괜찮아? 그리고 이제 0이 되었어.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갈 때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그치? 그래서 잠깐만.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변하는 값은 그치?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변하는 값은 0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 대입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함수를 다시 여기 대입하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겠지. 합성하니까, 맞지? 그래서 여기가 4 이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경우에는 여기는 다시 음수니까 원래는 이건데 음수니까 여기 대입하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는 함수값이 양수니까 이걸 다시 여기에 대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울기 1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그걸 연습을 좀 하면 좋다. 라는 얘기. 근데 해야 늘어. 어쨌든. 그리고 사실 이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무조건 2라는 과목이 있잖아, 맞지? 2라는 과목이 있잖아. 이게 이제 우리는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게 되었거든. 근데 수능 시험에 이 미적분 2에서 28번 문제가 객관식 마지막 문제고 30번 문제가 단답형 마지막 문제거든. 단답형이 2개밖에 없어, 미적분은. 근데 이제 보통 28번에 이런 합성함수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었어. 근데 이제 너희는 수능을 안 치잖아, 맞지? 근데 사실은 수능이 미적분 2를 안 치잖아. 근데 사실은 내신 어려운 문제가 우리 보통 어디서 나와 지금? 모의고사 출신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 맞지? 그럼 너희도 수능 출신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네. 나올 거야. 그냥 합리적인 생각이야, 사실은.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외워서 푼다가 되겠지, 그때. 이해했어? 기출을 익혀서, 그러니까 생각해봐. 수능에서 이거 28번 찍어서 맞추는 사람, 맞는 사람도 대부분 찍어서 맞는 사람 돼요. 풀어서 맞는 사람은 별로 없어, 진짜로. 근데 그거를 너희가 시험장에서 풀 수 있다고? 50분 동안 강원지 풀어도 진짜 수학 잘하는 거야. 좀 과장하잖아. 좀 과장하잖아.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합리적인 노력으로 28번은 시험 시간 내에 푸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그때는 이제 다 지식으로 푸는 걸 거 아니야. 어쨌든 그걸 떠나서 지금 쌤 이야기 꺼내서 이 합성함수 사고가 결국은 미적분 투과하면 어떻다고? 중요하긴 하다. 근데 지금은 사실 매우 먼 얘기지. 매우 먼 얘기거든. 근데 조금씩 연습해놔야 이제 가서 좀 편해지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출이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그때 가서 편해. 다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587번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얘는 그냥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알아. 그래서 여기를 채우는 문제. 봐봐. 587번 문제 봐봐. 좀 특이하지. 보통 우리한테 뭐 시켰어? F랑 G를 주고 G 합성 F를 찾으라고 했지. 얘는 거꾸로 뭐 했어? F랑 G 합성 F를 주고 뭘 찾으래? G를 찾으래. 그럼 요 칸을 채우라니까. 어떻게 대응될 건지. 그러니까 여기가 F고 여기가 G인 거 아니야? G 합성 F니까. 맞지? 여기가 뭐 어떻게 되어야 여기 대응 관계가 만들어질 건지를 찾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보고 하는 거고. 근데
근데 생각보다는 괜찮아. 생각보다는 쌤이 설명할까 했었는데 막상 하는데 뭐 얼마 안 걸려가지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자 590번 봅시다. 590번.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자, 우리 어떤 함수가 항등함수가 된다는 말은 근데 이게 정역이 이제 모든 실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의 정역을 가지는 거잖아, 맞지? 그때 항등함수가 되려면 이제 뭘 함수값으로 가지면, 그러니까 뭘 정역으로 가지면 좋을까? 항등함수는 뭐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지? 어떤 대응 관계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뭐와 뭐가 같을 때? 인풋과 아웃풋이 같을 때,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가 함수값이 y는 x랑 같을 때, 그러니까 y는 x 그래프와 만날 때의 그 x 값들로만 정의역과 공역이 이루어져 있으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수준을 이해했어? 지우 안녕? 이해하고 있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 그러면 이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게 y는 x야. 여기가 1,1이야. 여기가 3,3이라고 하자. 그렇다고 하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 이 y는 fx라는 함수가 정역이 1과 3이면 어떤 일이 생겨? 1 넣으면 얼마 나와? 1 나와. 3 넣으면 얼마 나와? 그러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y는 f라는 함수와 y는 x라는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정역의 원소로 가지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이 함수와 y는 x의 교점이 정역이 되겠지. 교점 x좌표가. 그때 이제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를 뭘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그냥 모든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약간 불편하게 생겼잖아, 맞지?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편의상 x축을 그리고요, y축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y는 x직선도 그리지. 여기가 x는 4선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그 좀 자연스럽지는 않을 수 있는데 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생각을 한 거는 이제 지금 a에 대입되는 값이 뭐부터지? a에 대입되는 값이 1, 2, 3, 4, 5잖아, 맞지? 근데 쌤은 그냥 0일 때부터 생각을 해봤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그려줘. 이 이차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 그래프가 여기다가 4를 한 번 더 볼래? 얼마 나와? 4 더하기 a가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a가 0이라면 여기 4,4를 딱 지날 거야. 괜찮니? a가 0이면 여기가 상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는 딱 여기까지 4는 그래프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괜찮니? 그리고 나서 a가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기지, 이 친구가? 위로 평이동하겠지. 내가 얘를 한 칸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 여기가 아니군요. 또 실수해. 여기 2가 되겠지. 여기 2가 되겠지. 그럼 얘를 한 칸 들어 올리는 거야. 그럼 교점 몇 개 생기겠어? y는 x가 교점? 얘는 2였으니까 여기가 4,4거든. 4,4. 이쪽에 올라가서 교점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근데 이거 한 칸 올라갔어. 그럼 교점 어떻게 돼? 여기 이쪽에서 하나? 여기서 교점 하나, 이렇게 두 개 생기겠지. 한 칸 더 올라가면 교점이 여기서 두 개 생기는 거 여전할 거고, 여기 2가 어디로 올라가? 4로 올라가겠지. 그럼 교점이 총 몇 개가 돼? 3개가 되겠네. 맞지? 또 더 올라가면 3개겠지. 근데 올라가다 보면 무슨 이벤트가 생겨?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맞지? 그럼 접할 때 이제 a 값을 찾는 거야. 그럼 접하는 거 그냥 누구랑 접하는 거지? x랑 접하는 거잖아, 맞지? 이거 넘기면 뭐가 돼?
4x. 그럼 a가 뭐면 되겠어? 4면 완전 제곱식 되네. 맞지? 그러니까 4일 때는 접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5일 때는 아예 안 만나겠지. 맞지? 그래서 교점 계수 저기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쌤은 그렇게 생각해. 이런 문제들은 너희가 시험에 처음 보잖아? 그러면 풀 수 있을 수 있는데 오래 걸릴 거야. 이런 문제를 한 번 딱 경험하고 가잖아? 그러면 아 이렇게 해서 딱딱딱 올리면 되는구나를 알고 가면 진짜 쉽게 풀 수 있어. 뭐 그런 거지. 잠깐만. 조금 고민이 됐어. 오구이는 한번 보고 갑시다. 경험해볼 만한 문제거든. 좀 자기하고 있어? 오구이는 이제 사실 복잡하지 않지 맞지? 오구이는 F는 이제 정의역은 모든 자유수인데 이제 치역이 제한되지. 2의 거듭 제곱은 1의 자리가 2이거나 4이거나 6이거나 8일 수밖에 없다 맞지? 오케이?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부터 다시 1의 자리 수가 2부터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F의 공력은 이제 뭐 자연수겠지만 이제 치역은 2, 4, 6, 8이라는 한 자리 짝수만 있게 되는 거지. 자, 1번은 사실 그냥 잘 풀면 되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면 2번 친구인데 2번 친구. 지금 이 집합이 뭘 의미하지? 요 집합이 뭘 의미하지? 네? 요 집합 노란색 밑줄 친 이 집합이 뭘 의미하지? 치요. F 합성 GX 함수의 치역을 의미하지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가 몇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2개.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X가 누굴 먼저 만나지? G를 만나고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은 이 원래 F의 치역은 몇 개인데? 2, 4, 6, 8 두 개인데? 근데 합성을 했더니 두 개밖에 안 나온대.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2, 3, 4 이렇게 있게 되면 1은 뭘 선택해? 2를 선택하고 2의 1제곱이니까 2의 2제곱은 4를 선택할 거고 2의 세제곱은 8을 선택할 거고 2의 4제곱은 6을 선택할 거란 말이야. 다시 5가 있으면 5는 3, 1, 다시 1을 선택할 이런 구조단 말이야 지금 F가. 맞지? 근데 이 합성했을 때 원소가 치역의 원소가 두 개만 나온대. 그러면 요 네 개의 사이클 중에 두 개만 반복이 됐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GX는 무슨 함수라고 나와 있지? KX라고 나와 있잖아, 맞지? 이런 거 풀 때는 그냥 경험을 누적시키는 거야. 첫 번째로 K가 1이라고 해봐. 그럼 G가 내보내는 값은 뭐지? G가 1을 받아서 뭘 내보내? 1. 2를 받으면 2. 3을 받으면 3을 내보내잖아, 맞지? 괜찮지? 그러면 모든 함수 값을 다 가질 거 아니야. 그럼 K가 2면 어떻게 돼? 그러면 K가 2면 이제 2, 4, 6, 8을 보낼 거 아니야. 그럼 어때? 2는 뭘 선택해? 4를 선택하지. 4는 6을 선택하지. 6은 누구를 선택할까? 2, 6제곱 얼마지? 64니까 4를 선택하네. 그 다음 2의 8제곱은 250? 다시 6을 선택하지. 그러면 누구만 계속 선택되고 있어 지금? 4, 6만 선택되고 있어. 조금 만족하네. 3은 어떻게 될까? K는 3? 우리 규칙을 찾아야 되거든. 3은 3일 때 8, 그 다음에 6일 때 4, 9일 때 2의 9제곱이 5일이잖아, 맞지? 이거 벌써 3개 나와버렸어. 안 되는 거야. 그럼 K가 4일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얘가 계속 4의 배수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필요 없고 그건 한 개씩만 나올 건데 모든 치역을 넣어서 6이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한 사이클을 돌려보니까 홀수일 때는 뭐 나오는 것 같아? 전부 다 나오는 것 같아. 근데 2일 때는 2개 나오고 4일 때는 1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아마 4의 배수 단위로 일정한 규칙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K가 6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그 6, 12, 그 다음에 얼마야? 18, 그다음에 24인가? 맞지? 이거는 해보기는 사실 물리적으로 좀 어렵긴 한데 아마 이제 해보면 이의 자리가 2개가 계속 반복될 거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어. 사실 근데 우리가 1의 자리 수를 찾을 때 실제로 거듭 제곱을 해볼 필요가 있어 없어? 그냥 1의 자리만 찾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거는 쌤이 조금 더 나이스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2의 1제곱 봅시다. 2의 1제곱 2의 1제곱은 1의 자리가 얼마? 2, 그 다음에 풀어줘 4,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이게 반복되는 거야 4개라는 거. 괜찮지? 그러면 결국은 6, 12, 18, 24 이렇게 하게 되면 여섯 번째는 4를 선택할 거고 12번째는 6을 선택할 거고 그다음 18번째는 다시 4를 선택할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결국은 4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일정한 규칙이 반복될 거라는 사실을 이제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집에 안녕. 지금 오프라인 되는 거 아니야? 오프라인 그러니까 2와 6과 같은 수를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거듭제곱을 나열해 보니까 거듭제곱 1의 x를 나열해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에 1, 2, 3, 4, 5, 6, 7, 8 이 구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값이 k의 값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일 때 이제 저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2, 6, 10, 14, 18인가? 맞네 18까지 40 더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수를 찾는 겁니다. 20이 하니까 어차피 5개밖에 없을 거고. 석준이 질문 있어? 여튼 뭐 아주 않습니다. 등차수. 오 등차 중앙 좋습니다. 아니 그딴 거 하지 말고 다 줬어. 42부터 40 커지는 수를 쓰는 거야. 14, 18 가운데 거. 이거 두 개랑 이거 두 개, 그거 사실 이게 뭐 패턴을 외우는 것보다는 이제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게 그 원본 교육청 그 3학년 모의고사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꼭 이대로 나오진 않더라도 이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긴 할 겁니다. 제곱. K 제곱 풀어. 6분의 6분의 6분의라고. 아니 뭐해? 6분의라고. 알아. 이거 했잖아. 이거 K 제곱하는 거 아니야? 뭐 하는데? 저희 시그마 복수. 이거 아니야? 자 그냥 할게. 자 그다음 597, 98, 99가 조금 애매하거든. 한번 봐줄래? 597, 598, 599. 이게 그 이제 일종의 함수 방정식 7, 8, 9가 함수 방정식 문제인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제 혹시 기억하고 있어? 넣어서 숫자 넣어보고 그냥 이제 규칙 찾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제 그 597번처럼 부등식이 주어지잖아. 근데 이 부등식이 주어질 때는 보통 이게 결국 등식으로 바뀌어. 왜냐하면 그래야 값이 정해지겠지, 맞지? 그러니까 그 등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발상이 좀 자연스럽지 않아서 좀 어렵긴 해. 오케이. 그리고 599번은 이제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거 쌤이 저게 언제 성립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 치수함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자 일단 597번부터 조금만 이야기를 해볼게. 시험에 나오면 이런 형태로는 잘 안 나오긴 할 겁니다. 쌤이 생각해도. 그러니까 가조건에서 fx는 2x 이렇게 주어지고 그다음에 나조건에서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이렇게 주어졌잖아, 맞지? 근데 결국 풀게 되면 fx는 2x 나온다. 그냥 이거는 그냥 어차피 우리 시험에서 이쁘게 풀지 않아도 사실 맞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함수가 유일하게 결정되기 위해서는 등호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좋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제 쌤이 일단 보여는 줄게. 여기서 이제 x 보통 0을 많이 대입하니까 f0이 0 이상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시 여기다 00 대입하면 f0이 2f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서 이렇게 f0을 하나 지우게 되면 f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얻을 수 있거든. 이걸 동시에 만족하니까 f0이 얼마야? 0이지.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수는 발상은 아닌데 여기다가 x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할 거야. f0가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괜찮지? 그럼 얘가 0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보다 fx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져. 여기가 괜찮니? 자,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져. 그냥 대입한 거야. 부동 바꾸면 안 돼 이거는.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 요 식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써도 괜찮지. 내가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써도 괜찮네. 근데 가에 뭐 있어? 괜찮아? 그럼 fx는 뭐야? ux겠지. 그러니까 이런 발상이 자연스럽지 않아. 자연스럽지 않잖아, 맞지? 근데 결론은 뭐야? 등호 성립한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598은 사실 뭐 특별한 규칙을 가지는 함수는 아니고 약간 노가다 해서 규칙 발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598은. 숫자 계속 대입하면서 구조를 보면 근데 결국 이렇게 대입구나가 보여. 약간 노가다형 문제이고요. 599번은 사실 좀 고민되네. 이거는 이제 오히려 2학년 때 많이 나오는 답입니다. 애초에 지수함수라고 이야기했잖아, 맞지? 그래서 지수함수를 알고 있으면 또 쉽게 푸는 거고. (599번은) 티귿만 보여줄게. 티귿은 좀 발상이 자연스럽진 않아서. 자,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조건에서 보면 이미 양수 a와 b에 대해서 이제 f 인버스 ab는 f 인버스 a 그리고 이 곱하기 f 인버스 더하기 f 인버스 b. 자, 이게 성립한다는 거거든. 사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수 함수면 역함수는 누구겠어? 역함수는 누구겠어? 로그 함수겠지, 맞지? 로그 함수는 이게 성립하거든. 그래서 당연히 맞는 거야. 근데 저희 로그 함수인 건 어떻게 하면 당연히 성립하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 증명하려면 이제 무조건 2를 하면 돼. 미분으로 증명하게 돼 있거든. 이걸 성립하는 함수가 지수 함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나이스에 나이스하지 않아. 나이스하지 않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성질하게 큰 거야.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항상 기본은 이거거든. 역함수에서 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 그 바꿔서 바꾸는 거 맞지? 그래서 f 인버스 a를 알파라고 하자. 괜찮아? 여기 b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f 인버스 b는 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베타 베타라고 할 것 같지?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다고? F 알파 A. 저 방금 굉장히 장난감 드셨어요. 와, 장난 같아. 장난. 이게 성립하겠지, 맞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여기다 쓸게. 여기다가 알파 베타를 대입하게 되면 f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돼? ab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고칠 수 있었다면 얘를 어떻게 고칠 수도 있니? f 인버스 ab는 F 알파가 f 뭐? 알파 더하기 베타죠.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증명했네. 네? 뭘 증명하죠? 우와 9AB보다 맞지? 근데 할 수 있을 듯? 이 정도면? 네? 진짜?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이게 기본이니까. 얘는 항상 해야 되는 행동이야. 생각이 안 나요.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강조를 여러 번 했었잖아. 근데 이거 알아? 이거 실제로 미적분투에 이 문제 그대로 나왔어. 너네도 시험 볼 때 자리 바꿔? 선생님 저희 시험 보면 너네도 자리 바꾸지? 자리 바꿔야지. 얘랑 아니 번호수랑 얘를 두고 근데 너희 뭐 있었다며 지난번에 뭐 아, 꺼내봐. 저희는 항상
항상 시험 볼 때 번호 수빈 자리에서 들어오시는 쌤이 자기 맘대로 랜덤으로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5줄 있으면 얘 너희들 바꿔 너희들 바꿔 너희들 뒤로 가. 번호 수나라면 미리 번호 수 해가지고 책상에 그것 놓고 때문에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너희들이 바꾸고 너희 뒤로 가서 나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근데 있는데 그럼 너무 에바인데? 왜 그래서 애들 다 가방 잠궈놓고 필통 이렇게 필통도 없고 가방을 안 꺼내? 가방 잠궈. 그냥 거기다 걸어놔? 이건 좀 이상해. 우리 물도에 내놔야 돼. 가방 걸어. 그래서 이걸 갖고 움직여야 돼. 쓰는 연습. 그래서 수학을 보면 이게 시계 시계 앞자리거든 이상하게. 괜찮더라고. 자. 여튼 하여튼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시계 있어? 우리 때는 우리도 때. 우리 시계 있어. 아씨 몰라. 나 걸리적거리는 진짜 싫어. 나도 싫어하는데. 일단 이게 함수 쪽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학년과 단원의 경계가 조금 애매해.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함수 본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약간 과정을 넘나드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지. 그런 겁니다. 이 문제도 사실 무조건 체감 진짜 실제로 이 문제가 그 나와서 알고는 그때 가서 꼭 풀게 될 거다. A랑 알파는 우리가 그러니까 f 인버스 a가 주어졌으니까 얘를 알파라고 잡고 얘를 베타라고 잡은 거야. 오 할만한데? 할만해. 자, 근데 쌤이 왔을 때 이거는 진짜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고. 이런 거 나오는 줄 자, 고생했습니다. 쌤이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1분 20분 내야 여기까지 합니다. 내가 여기에 너무 넣어야 돼? 아, 나 팬이.